그 어느 때보다도 이슈가 많았던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두 후보 간의 대결에서 결국에는 트럼프 후보가 웃게 됐는데요.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국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 현연수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대선은 개표 전의 분위기와는 달리 트럼프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좀 다소 싱겁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특히나 우리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여왔어요. 우리 한국과 관련된 발언도 있었었죠. 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개표가 완료되면 선거인단 312명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합주를 대부분 가져가면서 승리에 필요한 270명을 크게 넘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짧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You're going to mention Taiwan. 트럼프 당선인은 이렇게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꾸준히 말하고 있고 여기에 전기차 의무화 정책과 친환경 관련 공약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 머니머신이란 표현이 당시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만큼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인이 됐으니 앞으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의 현지 분위기부터 좀 알아볼 텐데 월가는 이번 당선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인이 외쳐온 아메리카 퍼스트의 분위기가 월가에도 가득 찬 모습입니다. 미국의 성장과 이익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원칙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와 미국이라는 키워드에 엮인 분야는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부활을 약속했던 제조업 등 일반 산업 분야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또 당선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영향으로 테슬라 주가도 연일 상승세에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과격한 보호무역주의 의제가 부각되면서 신흥국 증시는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도 옛말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아메리카 올리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당선 직후에 환율이 1,400원까지 올랐었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올랐고 여기에다 가상자산까지 오르면서 미국적인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선이 우리나라에 어떤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와 관련한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정치와 경제 전방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에서는 경제산업 전문가 15명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당선이 미칠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해 키워드 TRUMP로 정리했는데요. 먼저 T는 보편적 관세 도입, R은 화석연료 부활, 그리고 U는 첨단산업 불확실성 증가를 뜻합니다. 또 M은 통화정책 개입을, P는 북미 정상 간 개인 외교를 의미합니다. 한국은행도 미국 대선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한은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나 보호무역 등 공약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통상이나 수출에 부정적 요인이 좀 더 커 보인다고 정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산업 분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업별로 아마 희비가 좀 교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우리나라 산업별 전망이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일단 전체적으로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보조금과 관련된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업계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반면 조선업은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협력을 요청하는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맞춤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전략적 모호성이라든지 중국과의 어떤 양다리 정책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통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미국 중심의 어떤 질서 재편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도 어느 정도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와 현지 생산 등에 방점을 두고 관세와 같이 통상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우회적으로 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조선업은 트럼프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당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통화를 하면서 이 통화 내용에서 조선업에 관련한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하죠. 자, 두 정상이 이렇게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통화해서 이제 합의를 하면서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앞으로 트럼프 시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좀 입장이 나왔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대통령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랑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피해와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여튼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건 이런 리스크 해칭을 위한 준비는 오래됐고요.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며 트럼프 당선인과 참모를 만나 정책 우선순위에 먼저 대응해야 해서 정부가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보편 관세를 하게 되면 어느 나라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60%에 달하는 슈퍼 관세를 붙이면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덤핑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더 문제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케미가 잘 맞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트럼프 리스크를 기회로 만드는 그 두 분의 케미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